짧은 호흡을 깊은 호흡으로 만들어 편하게 호흡하기. 네, 저는요, 이런 지압기들을 만들었어요. 네, 최초로 개발해서 제 몸을 다 고쳐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저와 똑같이 고치게 하고 있는 기적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네, 편하게 좀 쉬고 싶어가지고, 며칠간 방송을 쉬었습니다. 야,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인생이라고 할 것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햇볕입니다. 다 알다시피 우리는 햇빛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식물들은 햇볕이 없는 곳에 두면 시들고 죽어버리죠. 사람도 햇볕을 보지 않으면, 특히 아침에 떠오르는 그 따스한 햇빛, 정오라든지 뙤약볕이 아닌 아침에 떠오르는 그 햇볕은 정말 우리 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햇빛, 빛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물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체의 70%가 바로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수, 살아있는 물을 마시는 것을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많이 마셨다고 해서 오늘 마시는 거 중단해버리면 안 되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노폐물도 배출되지 않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다 몸이 망가지죠. 우리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을 마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숨이 멎는 그날까지. 네.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호흡, 공기입니다. 숨입니다. 숨을 잘 쉴 때 건강해집니다. 숨을 잘 쉬지 못하면 건강하게 못 삽니다. 정말 호흡은 중요해요. 오늘 사용 후기 보면서 어떻게 이 깊은 호흡을 회복하는지, 깊은 숨, 많은 양의 산소가 들어오는 이 숨을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좋은 유익한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사용 후기인데요. 편하게 호흡하기라는 이러한 제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를 모릅니다. 오늘 확실히 이 호흡에 대해서 다 알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호흡은 정말 짧은 호흡만 했어요. 이 짧은 호흡이 문제입니다. 짧은 호흡을 하면 몸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요가 선생님이 저보고 80대 노인처럼 호흡이 목까지만 왔다 갔다 한다고 했어요. 숨을 쉬고 있지만 한 번씩 깊은 호흡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한다고 해서 깊이 호흡이 되지는 않았어요. 목까지만 호흡한다는 것은 이 가슴만 조금 벌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깔짝깔짝 가슴에서만 호흡하는 거죠. 이렇게. 이 나이 많으신 분들 70대 이상 보통 보면 숨을 이렇게 쉬는 분들 있죠. 가슴에서만 이렇게 숨을 쉬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건강이 정말 좋지 않고 온몸이 차갑고요. 몸이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양의 이 공기가, 많은 양의 산소가 폐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밖에 호흡이 짧기 때문에 깔짝깔짝 이런 호흡이 아니라 이런 호흡이기 때문에 정말 폐도요. 이렇게 숨을 쉬면 폐를 움직이는 근육이 굳어집니다. 나중에는 숨쉬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몰아 쉬는데
아주 고통스럽죠. 지금은 이렇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요. 60세가 넘고 70세가 넘으면 이 호흡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짧은 호흡에서 깊은 호흡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읽어보면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분처럼 숨을 쉬고 있지만 한 번씩은 깊은 호흡을 해야 되는데 한 번이 아니라 24시간 깊은 호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워낙 깊은 호흡을 못 해봤기 때문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깊은 호흡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거 잘못 생각한 겁니다. 24시간 깊은 호흡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깊은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다고 해서 깊이 호흡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때뿐이죠. 그때만 일부러 의도적으로 깊이 호흡하지 않는 한 다시 깔짝깔짝 가슴에서만 목에서만 80대 노인처럼 깔짝깔짝 이런 깔딱숨이라고 하나요? 이런 짧은 호흡이 돼버립니다. 저절로요. 어제 밤잠이 하나 뒤척이다가 배지압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손이 자동적으로 배지압기에 가더라고요. 제 잠자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도 배지압기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얼마 전 허리 디스크 때문에 허리 뒤쪽만 풀어서 앞쪽, 그러니까 배 쪽이죠. 앞쪽도 풀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만 있었지 하지는 못했거든요. 명치부터 배꼽 아래까지 일직선으로 쭉 눌렀어요. 많이 뭉친 곳이 그쪽이고 이 뭉친 것이 몇십 년 된 것이라 누르니까 자극이 있더라고요. 몇 번 누르다 팔에 힘이 빠져서 배지압기를 놓쳤는데요. 뭉친 곳이 조금 풀어지면서 많이도 풀어진 게 아니라 뭉친 곳이 여기 배예요. 배 뭉친 곳, 명치에서부터 배꼽 아래까지 뭉친 것이 조금 풀어지면서 너무나 편안하게 호흡을 할 수 있더라고요. 왜 뱃속에 뭉친 것이 조금 풀어지면 이렇게 편안하게 호흡을 할 수 있는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숨이 가슴을 내려가 배까지 간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이게 신기한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한 건데 아이들은 다 이 숨이 배까지 다 내려가죠. 자고 있는 아이들 보면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완전히 복식호흡입니다. 누가 복식호흡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복식호흡을 막 하라고 따라서 하라는데 그때뿐입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한 복식호흡은 그때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어린아이처럼 20년 전에 30년 전 40년 전에 어린아이가 했던 그 호흡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거 획기적인 건데요. 정말 이게 중요해요. 정말 호흡은 중요합니다. 공기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물은 잠깐 마시지 않으면 잠깐이 아니라 물은 마시지 않으면 3일을 버티지만 호흡을 하지 않으면 금방 죽습니다. 그만큼 호흡은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다들 숨 잘 쉬고 계시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깔짝깔짝 숨을 쉬는 것, 흉식호흡. 이것은 나중에 오래 못 삽니다. 살아도요, 고통 가운데 폐를 움직이는 근육이 호흡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폐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경직돼 가지고 나중에는 호흡을 몰아쳐서 막 하게 되는데 정말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완전하게 해결해 버리세요. 숨이 또
다시 반복합니다. 숨이 가슴을 내려가 배까지 간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신기한 게 아니라 방금 말한 것처럼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오랫동안 못해서 신기하게 느끼는 건데요. 당연한 것이 매우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 신기한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네. 이분 말처럼 이런 숨을 언제 쉬어봤는지 싶더라고요. 항상 뭉쳐져 있던 것이 덜 느껴지니까 신기하고 편하고 너무 좋았어요. 배지압을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읽고요. 그 전에도 배지압 따로 했지만 아무래도 앞, 뒤, 배 앞쪽과 배 뒤쪽, 허리까지 같이 지압하는 것이 효과가 훨씬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리죠. 배지압할 때는 반드시 최소한 허리라도 1번, 2번, 3번 지압기로 지압해야 됩니다. 이것이요, 1번 지압기고요. 그다음 이것이 바로 2번 지압기입니다. 이 2번 지압기 반드시 배지압하기 전에, 배지압한 후에도 이 지압기를 사용해서 또 허리 위쪽까지, 그리고 3번 지압기를 이용해서 허리를 충분히 지압한 다음에 배지압을 해야 뱃속이 잘 풀립니다. 허리가 딱딱하게 긴장돼 있으면 거기서 신경이 눌러버리기 때문에 뱃속을 이게 배지압기로 눌러도요, 뱃속이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잘 안 풀려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 지압기를 허리를 좀 풀어서 긴장을 완화시키면 신기하게도 뱃속도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래야 배지압기 손잡이가 깊이 들어가요. 네, 바로 이게 배지압기죠. 10kg이나 되는 이 손잡이가 뱃속에 누워서 했을 때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허리가 너무 굳어버리면 깊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배지압을 하면 아까 이 숨이 가슴에 머물지 않고 배까지, 실제로 배까지 공기가 통한다는 건 아닌데요. 왜 배까지 볼록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복식호흡, 폐활량이 아주 커지는 이런 호흡이 될까요? 네, 이걸 하나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그림인데요. 호흡을 하면,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여기 횡격막이라고 해가지고 화살표 보이죠? 마우스 화살표 보면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이 횡격막이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숨을 후 내쉬면 다시 횡격막이 쓱 올라가요. 이렇게 횡격막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숨을 쉴 때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뱃속이 많이 굳은 분들은요, 이게 안 됩니다. 배가 많이 굳으면 횡격막이 내려가지 못해요. 또 엄청나게 많이 배가 터질 정도로 빵빵하게 먹으면 숨을 잘 못 쉬죠. 왜냐하면 숨을 들이마시면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위 속에 음식이 가득 차가지고 횡격막이 밑으로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호흡을 크게 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요,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배 터지게 배부르게 먹는 것도 아닌데요, 뱃속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배 전체가 명치로부터 시작해서 위장, 간 밑에까지 전부 다 굳어가지고, 거기에 막 지방과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요, 다 거기에 굳어 있으면 딱딱해가지고 횡격막이 밑으로, 숨을 들이쉴 때 횡격막 밑으로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걸려가지고 굳어진 배 때문에 호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횡격막이, 지금 여기 갈비뼈 제일 아래쪽 그 명치죠. 여기 이쪽에가 지금 횡격막이 있는데요, 여기서만 횡격막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의 공기가 폐 속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몸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많은 양의 산소가 몸 속에 들어와야, 폐 속에 들어와야 이 폐에서부터 다 산소가 혈액으로 공급돼서 모든 세포, 피부까지, 손까지 피부 세포에 영양분이 공급될 뿐 아니라 산소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산소의 양이 적게 되면 영양분을 태우지 못하니까 몸이 점점 차갑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굳어진 것을 풀어도 몸이 따뜻해지는데요. 두 번째는 호흡도 중요합니다. 짧은 호흡을 하는 분들이 몸이 따뜻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는요, 여기 나온 것처럼 배지압을 해가지고 뱃속이 뭉친 것을 다 풀어주게 되면 여기 횡격막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횡격막이 최대한 밑으로 오고요. 저절로. 노력하지 않아도 횡격막이 쭉 밑으로 내려오고요. 숨을 들이마시면 횡격막이 다시 쭉 올라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숨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복식호흡을 하지 않아도 배지압을 해서 뱃속의 모든 굳어진 것들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횡격막이 오르락내리락 잘 해가지고요. 저절로 깊은 호흡이 되고 편안하게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뱃속이 굳은 분들은 별의별 노력을 해도 깊은 숨을 들이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것이 1년,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 안타깝게도 70세도 되기 전에 60세 때부터 이렇게 될까 무섭습니다. 이런 날이 오지 않게끔 지금부터 배지압을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배지압만 해서는 반밖에 안 됩니다. 반드시 굽어진 등을 해결해야 됩니다. 굽어진 상태에서는 호흡을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체 구조가 그래요. 지금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굽은 다음에 최대한 허리를 딱 굽힌 다음에 숨을 쉬어보십시오. 숨이 쉬워진가요? 네. 숨을 크게 쉬면 가슴이 아픕니다. 숨이 깔짝깔짝 쉬어지는 거예요. 굽어있기 때문에. 네, 이해되시죠? 네. 공부할 때도 계속 숙이고 공부하고 20년, 30년, 40년, 50년을 이렇게 굽은 상태로 일하고 굽은 상태로 공부하고 굽은 상태로 생활하면 나이가 50, 60만 돼도 호흡이 깔짝깔짝 흉식호흡만 하게 돼가지고 몸이 차가워집니다. 네. 운동할 때만 반짝 몸이 따뜻해지지 땀이 식으면 엄청 몸이 차가워져 버려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슴통이죠. 폐와 심장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슴통이 크게 되게끔 하려면 2번 지압기, 요거 2번 지압기로 등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풀고요. 또 8번 지압기로 이게 8번 지압기인데요. 이게 바로 등 지압을 하는 겁니다. 이 8번 지압기로 어깨에서부터 시작해서 등을 쫙 풀다 보면 올려준 영상대로 풀다 보면 가슴이 보통은 60세가 넘으셨어도 한 달만 하면 여기 2번 지압기하고 방금 보여드린 8번 지압기로 한 달만 등을 지압하면 등이 쫙 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노력하지 않아도 최대한 가슴이 저절로 딱 벌어지니까 많은 양의 저절로 그냥 들이마신 공기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폐활량의 차이가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굽어진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셔보고 최대한 편 상태에서 무릎으로 서기 자세처럼 가슴이 쫙 펴진 상태에서 숨을 이렇게 내쉬면 정말 폐활량, 들어오는 공기의 양이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배지압을 해서요. 뱃속을 정말 부드럽게 만들어서 횡격막이 쭉 밑에까지 내려가게끔 만들어줘야 깊은 호흡이 저절로 되고요. 두 번째는 등, 굽어진 등. 등이 딱딱하면 등만 딱딱한 게 아니라 폐를 움직이는, 폐와 연결된, 심장과 연결된 모든 근육들이 그만큼 딱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이 조이게 되면, 등이 아프게 되면 가슴이 아파요. 가슴 속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가슴 속의 근육들이 등처럼 긴장됐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세 번째 반복하지만 배지압을 해서 뱃속의 모든 굳어진 것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횡격막이 숨을 크게 들이쉴 때 횡격막이 최대한 밑으로 내려가서 배가 실룩실룩, 실룩실룩해지면서 깊은 호흡이 되고요. 두 번째는 등을 쫙 펴줘야 굽어진 등, 굽어진 채로 굳어진 이 딱딱한 뭉친 근육, 아주 두껍게 굳은 이 등 쪽의 근육을 부드럽게 깊이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숨 쉬는 것이 편안하고요. 가슴에 조이는 거 없게 되고 기침했을 때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가슴이 쫙 벌어져요. 이렇게 돼야 가슴통이 아주 커집니다. 그렇게 될 때 노력하지 않아도 굽어지지 않는 한 자세를 항상 무릎으로 서기 자세를 유지하면서 생활하면 저처럼 컴퓨터 작업할 때도 가슴을 최대한 펴고 이렇게 방송할 때도 가슴을 펴고 앉으나 서나 걸으나 가슴을 펴면 많은 양의 산소가 몸속에 24시간 운동할 때만 들어온 게 아니라요. 24시간 정말 많은 양의 산소가 몸속에 들어와서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과학적이고요.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이치에 맞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깊은 호흡을 하는 가장 이치에 맞는 가장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상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결론은 50세나 빠르면 50세에도 호흡이 깔짝깔짝 흉식호흡만 가슴에서만 이렇게 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50년 동안 굽어진 생활을 했고 50년 동안 굽어졌기 때문에 뱃속이 굳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60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참일 나이에 숨이 깔짝깔짝합니다. 어떤 분들은 70세, 요즘에는 70세가 젊더라고요. 요즘에는 70세는 노인 축에도 못 껴요. 80은 돼야 나이 드신 분이구나 하는데요. 요즘에는 70이어도 젊은이들 같은 분이 많습니다. 그 젊은 70세에 호흡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불행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시기 전에 이런 모든 짧은 호흡을 완벽하게 제가 고치시라고 오늘 열정적으로 이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채식 잘하고 계시죠? 하셔야 됩니다. 또 물 마시기 2리터. 물 정말 중요하다고 수없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물 마실 때 소금도 좋은 소금, 좋은 소금 넣어가지고 소금 차, 소금 물, 투박하게 말하면 소금 물이고요. 조금 멋지게 말하면 소금 차를 드시라는 거.
날마다. 그 다음 배지압, 아까 말했죠. 배지압. 돌아가실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도중에 배 나왔다 해서 배지압 포기하는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굳어져 버립니다. 평생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지압기 어디서 구입하나요? 라고 묻지 않으셔도 여기 고정 댓글에 다 나왔습니다. 예, 여기 클릭하시면 다 나오고요. 배송도 월수금 오전에만 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주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